자, 이제까지 계약 총론 만나보셨고요. 이제 계약 강론 만나실 차례. 강론에서는 크게 세 가지 계약을 우리가 만나보시게 되는데요. 첫째가 매매 파트. 두 번째가요, 교환. 어떻게 다른가요? 매매는 재산권을요. 내 재산권을 넘겨주겠다고 약정을 하고 반대편한테서 뭘 받게 되는 거예요? 돈이죠. 돈을 받기로 약정하는 게 매매예요. 돈이 아니면 그게 교환이죠. 그죠? 내 아파트하고 당신 땅하고 우리 바꿔볼까? 예, 이게 교환 계약이다. 그래서 반대급부가요. 이 반대급부가 돈이 되면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요? 매매. 반대급부가 돈이 아닌 재산권이면 뭐라고 표현해요? 예, 요 점만 다르고 나머지는 동일해요, 성격이. 자, 세 번째는요, 임대차라고 있어요. 대차라는 거는 빌려주는 거예요. 그죠? 빌려주는 거를 대차계약이라고 그래요. 대차. 그 대차계약은 세 가지가 있어요.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 세 가지로 형태로 나눠져요. 써볼까요? 대차계약에는 무슨 계약이요?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은요, 임을 빌려주는 거예요. 임을. 그죠? 아니라니까. 임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뭘 빌려주는 거예요? 물건을 빌려주고 사용료 받는 게 임대차. 그럼 임대차는 공짜예요? 유상이에요? 유상이죠, 유상. 임대료 받지 않습니까? 사용대차는요,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아요? 공짜예요? 공짜. 무상입니다, 무상. 야, 내 차 좀 쓸까? 네 차 좀 쓸까? 연말에 차 써. 이틀 동안. 사용료는 야, 니하고 나 사이에 무슨 사용료야, 임마. 그게 무슨 대차? 사용대차. 차나 잘 쓰고 나한테 가지고 와. 소비대차는 돈을 빌리는 거죠. 뭐를 빌리는 거? 돈을 빌리는 거. 이때 소비대차는 그러면 유상이요, 무상이요? 이자를 받아내면 이자부 소비대차. 그럼 유상이죠? 이자를 받으면. 이자를 안 받으면 무이자 소비대차. 그때는 무상이에요. 그래서 소비대차는 이자를 받냐 안 받냐에 따라서 둘로 나눠지게 돼요. 어쨌거나 이 세 가지 계약의 공통점은 다 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차라는 게 들어가죠? 다 빌리는 거예요, 빌리는 거. 빌려주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임대인. 건물을 빌려주면 임대인. 그죠? 예. 빌려 쓰시는 분은 임차인. 이렇게 당사자가 우선 나눠줘야 돼요. 그죠? 그 점 구별이 돼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매매부터 만나보실게요. 매매는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을 하고요. 반대편에서는 뭐를 주기로? 돈을 주기로 뭐 할 때요? 약정할 때 성립하는 걸 매매라고 정의를 해요. 자, 그래서 매매를 우리말 사전을 찾으면 이렇게 나와요. 매매를 뭐라고 정해요? 우리말 사전에, 한글 사전에? 물건을 사고 파는 거. 이러면 시험 문제는 하나도 안 풀려. 오케이. 매매를 법률적으로 접근하셔야죠. 법률적으로 어떻게 정의해요? 첫째 줄 보세요. 매매는 일방이요.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할 거를 뭐 하고요? 약정하고. 약정에 동그라미 넣어보실게요. 상대편은 뭐를 주기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뭐 할 때 이루어져요? 약정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약을 우리는 무슨 계약이라고 표현해요? 낙성계약이다라고 정의를 해요. 낙성계약은 무슨 뜻? 언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 약정할 때 거래가 성사되는 거예요. 그런 계약을 무슨 계약? 낙성계약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교환도요. 교환도. 얘가 돈을 주는 거예요? 재산권을 주기로? 재산권을 맞바꾸기로 뭐 할 때 이루어져요? 서로? 약정할 때 이루어지니까 교환도 무슨 계약이다? 낙성계약이다. 똑같습니다. 오케이. 이때 매매의 객체는요. 매매는 돈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뭐를 넘겨줘야 됩니까? 재산권. 그래서 재산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고요. 반대편은 뭐를 줘야 될 의무가? 돈을 지불할 의무가 있으니 이 계약은 편무계약이라고요? 쌍무계약이라고요? 쌍무계약이다. 왜? 서로 의무가 존재하니까 쌍무계약이야. 그래서 낙성계약이면서 무슨 계약? 쌍무계약. 그리고 저 재산권을 예컨대 아파트를 내가 가져오려면 반대급부로 돈을 지불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지불해야 되니까 유상, 무상? 유상계약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고요. 이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방식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방식이 필요 없으니 요식, 불요식?
불요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요식이요, 불요식이요? 불요식이다. 계약을 할 때, 계약서 쓸 때 어떤 방식, 정해진 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쓰는 거예요. 그죠? 어떤 틀에 껴맞추는 거는 쉬워요, 불편해요? 불편하지. 틀 안에 있는 거. 근데 우리 민법은 요식이요, 불요식이요? 예, 이걸 기억을 해두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첫째 줄 볼게요. 매매의 성질. 매매는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무슨 행위에 들어가요? 채권 행위에 들어가요. 채권 행위는 무슨 뜻이에요? 약정할 때 되는 거예요. 약정할 때. 뭐 할 때 이루어지는 거? 약정할 때 이루어지는 계약이 채권 계약.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채권 행위를? 의무 부담 행위요. 무슨 행위? 의무 부담 행위. 나 아파트를 B한테 7억에 팔기로 매매 계약했어. 매매 계약. 오케이? 그럼 매매 계약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정할 때 이루어진다. 1번. 계약금 넣었을 때 이루어진다. 2번. 3번. 계약서 썼을 때 이루어진다. 3번.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정을 하고 계약서 안 썼어. 계약 된 거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언제 된 거예요? 약정할 때. 선생님 무슨 소리요?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계약은. 계약서 쓸 때 되는 거예요. 약정할 때 되는 거예요. 약정할 때 된다고 우리 민법은 선언하고 있어요. 그럼 계약서는 왜 쓰는 거야? 증거 때문에. 쓰세요, 거기다가. 계약서는 왜 작성한다고요? 증거자료 확보. 그럼 계약금은 왜 받아? 계약금도 증거금으로. 계약을 했다는 증거금으로 계약금을 거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그걸 꼭 넣어야 돼요? 안 넣어도 돼요? 계약금 안 넣어도 되고 계약서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래 저하고 이 랜드프로 사장님하고는 계약서가 없어요. 계약서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도 얼마든지 흘러가요. 왜요? 그 말인즉슨 서로 뭐 한다는 뜻? 예, 믿음이 서로 있다는 거지. 그죠? 예, 여러분, 저 교회 가가지고 헌금 낼 때 계약서 쓰고 내세요? 예, 그냥 내는 거예요. 왜요? 내 믿음이 충만해서.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게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그죠? 예, 그래 계약서가 난무하는 사이에 아름답지 않아요. 변호사가 난무하는 사이에 아름답지 않아요. 그죠? 예, 별로 좋은 사이 아니거든요. 그런 거 없을 때가 좋은 사이거든요. 두 번째요. 매매의 형식이요. 형식. 여기 잠깐 소개해야죠. 매매는 뭐를 넘겨주기로 해요? 재산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생기죠. 즉 아파트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뭐가 생긴 거예요? 의무가. 그럼 재산권을 주고 반대급부로 뭘 받아? 반대급부로. 돈을 받을 뭐가 생겨요? 채권이 생기지. 집 주고 돈 받을 채권이 생겨. 무슨 계약을 하게 되면?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그래서 매매 계약을 무슨 행위라고 그래요? 채권 행위. 왜 채권 행위야? 돈 받을 채권이 생겼어. 반대로 뭐가 생겼어? 집을 줘야 될 뭐가 생겼어? 의무가. 그래서 의무 부담 행위라고도 하고 채권 행위라고도 해요. 왜요? 같은 거지 그는. 집 주고 돈 받고 집을 줘야 되니 뭐가 생겼어요? 의무가 생겼고 돈을 받아야 되니 뭐가 생겼어요? 채권이 생겼어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무슨 행위라고 그래요? 채권 행위. 다른 말로 같은 거야 이거는. 그럼 매수인 입장에서 볼게요. 매수인은 뭐를 줘야 됩니까? 돈을 줘야 될 뭐가 생겼어요? 의무가. 의무 생겼죠. 반대로요. 돈을 주고 반대급부로 뭘 요구합니까? 지불이요. 집을 달라고 할 뭐가 생겨요? 채권이 생기네. 얘도 채권 생기네. 똑같죠? 그 매매 계약을 통해서 채권과 뭐가 생겨요? 의무가 생겨. 그래서 매매 계약을 채권 행위, 다른 말로 무슨 행위? 의무 부담 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3번 매매의 반대급부. 반대급부는 꼭 뭐일 때만 매매라고 그래요? 금전만 돼요. 주식이나 재산권 이전이면 뭘로 바뀌어요? 교환으로 바뀌어요. 다음 4번 매매 객체. 매매 객체는 우리 민법에 뭐라고 표현해요? 재산권이라고 그래요. 재산권이죠. 그럼 질문 드려볼까요? 보통은 내가 아파트를 판다 그럴 때 이 아파트는 남의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팔죠? 그럼 이 매매 객체는 내 아파트여야 돼요? 남의 아파트도 돼요? 내 아파트여야 될까요? 남의 아파트도 될까요?
이 땅을 판다고 그러면 이 땅이 내 땅이어야 돼요? 아버지 땅도 돼요? 아버지 땅을 팔기로 하는 약정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왜 보세요. 왜? 약정하면 되거든 매매는. 보통은 누구 땅 팔고 누구 집 팔아요? 내 집 내 땅 팔거든. 그런데 매매라는 게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정할 때 되기 때문에 이 매매 계약 당시에 이 땅이 내 땅이요? 아버지 땅? 아버지 땅. 아버지가 나한테 준다고 그랬어 내년에. 그럼 지금 준 거야 안 준 거야? 내년 1년 뒤에 준다고 그랬죠. 그 땅을 아들놈이 뭐 할 수 있다? 아들놈이 매매하겠다는 약정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보세요. 그래서 재산권이 매매의 객체죠. 재산권. 그럼 재산권 앞에 나의 재산권, 남의 재산권. 거기다 쓰세요. 내 거, 남의 거 불문한다. 쓰셔요. 재산권 앞에다 누구 거요? 내 거, 남의 거 불문한다. 아주 중요한 맥락이 여기 하나 들어있네. 그래서 쌤, 남의 걸 어떻게 매매하냐고요? 매매라는 것이 언제 성사되는 거예요? 약정할 때 되니까. 이게 아버지 거라도 아버지 땅도 내가 매매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니까. 오케이? 그러고 나서요. 등기를 넘겨주는 행위를 6개월 뒤에 했다. 뭐를 넘겨주기로? 등기를 넘겨준다. 6개월 뒤에. 그거는 무슨 행위라고 그래요? 처분 행위요. 자, 그러면 적어볼게요. 1월 1일 날 매매를 하기로 뭐를 했어요? 매매를 하기로 약정을 했죠. 이 약정 행위를 무슨 행위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의무 부담 행위. 다른 말로 채권 행위. 나 매매 계약서 썼어. 1월 1일 날. 무슨 행위를 한 거예요? 채권 행위를 한 거예요. 왜요? 약속을 한 거거든. 주기로. 아파트 넘겨주기로 약속을 했어. 무슨 행위를 한 거예요? 채권 행위. 다른 말로 무슨 행위? 의무 부담 행위를 했어. 약속했어. 나 주기로. 3개월 뒤에 넘겨주기로. 3개월 뒤에 아파트 넘겨주기로 했어. 그걸 무슨 행위? 채권 행위. 그러고 나서 3개월 뒤에 소유권을 이전했어. 뭘 이전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등기소에서 넘겨줬죠? 그럼 무슨 행위를 한 거예요? 처분 행위를 한 거지. 집을 처분했어. 나 집을 뭐 했어? 처분해서 넘겨버렸어. 그냥 오늘 시원하게. 나 시원해 죽겠어. 왜요? 조마조마했거든. 거래가 깨질까 봐. 그런데 매수인이 잔금을 줘가지고 오늘 드디어 뭐를 했어? 등기까지 넘겼어. 그죠? 그럼 무슨 행위를 했어? 처분했어. 이 행위를 무슨 행위? 처분 행위라고 해요. 처분 행위. 그럼 약정하는 거는 무슨 행위? 채권 행위. 그럼 약정할 때는, 매매 약정할 때는 내 거 해야 돼요? 남의 것도 돼요? 내 거, 남의 거 다 돼야. 내 거만 되나요? 남의 것도요? 남의 거, 내 거 다 약정할 수 있지. 그런데 처분행위는 뭐를 넘겨주는 거예요? 등기를 상대편한테 주는 거죠. 그럼 처분행위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내 앞으로. 소유권을 내가 쥐고 있어야 돼요. 뭐를 쥐고 있어야 돼요?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소유권. 그래서 처분행위를 하려면 뭐를 넘겨줘야 되니까요? 등기를 넘겨줘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소유권이 있어야 이걸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양자는 다른 거예요. 뭐하고 뭐가 구별이 돼 주셔야 돼요? 무슨 행위하고? 채권 행위와 또 하나 무슨 행위? 처분 행위가 성격이 달라. 어떻게 달라요? 채권 행위는 뭐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그래서 누구 거요? 내 거, 남의 거 가려 안 가려? 안 가려. 왜? 계약서는 쓸 수 있지, 약정은. 근데 등기를 넘겨주는 거는 무슨 행위요? 이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아 소유권이 있어야 등기를 주지. 소유권 없으면 등기를 내가 어떻게 넘겨? 오케이? 예, 양자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우리 시간적으로는 채권 행위가 먼저 있고 물권이 처분 행위는 나중에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거꾸로 있을 수도 있어요? 있지. 나 등기 먼저 줄게. 가능하죠. 자, 그래서 매매를 몇 가지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는요. 매매에서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요. 계약금 해제라는 거예요. 자, 매매는 방금 보신 것처럼 무슨 계약입니까? 매매는 무슨 계약? 낙성 계약. 무슨 계약? 나 집을, 내 아파트를 내가 이 매수인한테 7억에 팔기로 약정하면 매매는 성사된 거예요? 뭐 하면 성사된 거예요? 계약금을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 그건 계약자의 자유야, 자유. 근데 우리 현실 거래에서는 대부분 뭐를 넣어요? 계약금 넣으셔, 안 넣으셔? 넣어요. 그래서 계약금 계약을 따로 해요. 무슨 계약을?
계약금 계약을 매매 계약서 속에 집어넣어. 계약금은 얼마로 하기로 한다? 10%, 7천만 원에 하기로 한다. 그랬더니 저 매수인이 뭐라는 거예요? 나 7천만 원 없어요. 얼마나 있는데요? 5천만 원 있는데요. 그러면 계약금은 얼마로 합시다? 5천만 원으로 합시다. 그거는 둘의 합의를 정하는 거예요. 보통은 얼마로 정해요? 10%. 그래, 우리 7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계약금 계약도 이 매매 계약 속에 계약금 계약도 같이 해요. 그럼 매매 계약서 안에 무슨 계약이 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계약금 계약이 또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 계약은 매매 계약서 안에, 잘 보시면 매매 계약서 안에 뭐가 또 들어있어요? 계약금은 7천만 원으로 한다 하고 계약금 7천만 원을 걸죠. 이 계약을 무슨 계약? 계약금 계약이라고 해요. 근데 이 매매 계약은 언제 성사가 돼요? 약정할 때 되는 데 비해서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 7천만 원을 걸어야 계약이 돼요. 이래서 저 매매 계약이 낙성 계약인데 비해서 이 계약금 계약은 뭐라고 표현해요? 요물 계약이라고 그래요.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 요물 계약이다.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럼 얼마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주기로 한 돈 있죠? 7천만 원을 뭐 할 때? 교부 시에 이 계약금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쌤, 7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은 오늘 내가 넣고 3천만 원은 내가 지금 있으니까 넣고 4천만 원은 일주일 뒤에 내가 통장으로 쏴주기로 했어. 총 얼마 중에서요? 3천만 원은 넣고요. 4천은 언제 넣기로? 나중에 넣기로 했죠? 그럼 7천만 원을 넣은 거예요? 안 넣은 거예요? 안 넣은 거지. 그럼 계약금을 걸은 거예요? 안 걸은 거예요? 안 걸은 걸로 돼요. 안 걸은 거야? 얼마만 넣으면? 3천만 원만 교부했죠? 그러면 넣다 마른 거지. 그럼 넣다 마른 건 뭐예요? 안 넣은 거예요. 공부를 하다가 말면 뭐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죠? 하다 말면 안 한 거지 한 게 아니라고. 오케이? 근데 본인은 뭐라고 착각을 해요? 나는 했다고. 그죠? 하기는 뭘 하나. 그죠? 끝까지 가야 되는 거. 끝까지 가야 간 거지. 그죠? 가다 말면 뭐라고요? 안 간 거지. 사랑을 하다 말면 뭐예요? 사랑을 안 한 거지. 사람을 기다리다가 말면 뭐 한 거예요? 안 기다린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제 아는 분이요. 제 아는 분이 저 코엑스에 거기 음식점을 자기 오빠가 운영을 하세요. 근데 한 달 매출이 몇 천만 원 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중국집 운영하는데 한 달 매출 몇 천만 원 돼요. 근데 이분이 오빠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케가 이분한테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 뭐 유명한 대학 나왔다고 이러면서 계속 잔소리를 해요. 자기도 거기 나왔는데 자기는 돈이 좀 있다 이거죠, 올케는. 거기서 돈 받는 일을 거기서 해주고 있어요. 오빠 밑에서. 오빠는 잘 안 나오고 올케가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잔소리를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분들이 구박당하는 이분 친구분들이 야, 너 한번 치 받아. 네가 뭐가 꿀려가지고 그런 잔소리를 듣냐고 한번 치 받으라고. 이분 20년 동안 그 잔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친구들은 다 볼 때마다 뭐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 그렇게 그 남도 아니고 가까운 친척인데 그렇게 부당한 얘기를 하냐. 부당한 얘기를. 그 치고 받아라 한번. 근데 이분 말 뭐라고요? 자기가 지금 치받으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제까지 참았던 건 뭐예요? 참은 거야, 안 참은 거야? 안 참은 거지. 그죠? 안 참은 거야, 참은 거요? 안 참은 거지. 그래서 이분이 참겠다는 거지.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참으려면 어디까지요? 끝까지 참아야 참은 거가 되는 거지. 안 참는 순간 뭐가 돼요? 터뜨리면 그분하고 나하고는 무슨 사이? 예, 싸운 사이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공부도 똑같아요. 그죠? 사랑도 기다리다 말면 그 사람을 기다린 게 아니라니까. 끝까지 기다려야 기다린 거죠. 오케이. 그래, 걸다 마른 거 이거. 걸다 마른 거는 계약금을 넣은 거예요? 안 넣은 거예요? 그럼 계약금 계약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면 계약금 계약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를 넣어줄 때? 7천만 원을 다 넣어줘야, 이만큼을 다 넣어줘야 계약금 계약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이렇게 해주면 넣은 거예요? 안 넣은 거예요? 계약금 계약이 이루어진 거 안 이루어진 거예요?
요건 이루어진 거예요. 이쪽은 이루어진 거. 요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요건 계약금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무슨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계약금 계약이.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7천만 원을 뭐 했을 때? 교부했을 때. 왜? 요물 계약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약정한 돈을 다 걸어야 돼. 그 계약을 무슨 계약? 요물 계약이라고 그래요. 물건을 갖다 교부를 해줘야 되는 거야. 낙성 계약은 뭐만 하면 돼? 낙성 계약은 약정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돈을 걸어야 돼. 그럼 요거는 걸은 거예요? 나중에 주기로 한 거야? 나중에 주겠다고 뭐 한 거? 약정을 했죠. 그러면 아직 걸은 게 아니죠. 그럼 계약금 계약은 성립해요? 불성립해요? 이건 불성립인 거지. 그럼 계약금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이렇게 계약금 계약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뭐를 함유하고 있냐면 그 속에 계약금을 이렇게 7천만 원을 넣었다는 뜻은 무슨 뜻을 그 속에 포함하고 있냐면, 계약을 체결한 뒤에 시가의 변동이 초래될 수 있어요. 사정이 바뀔 수도 있고, 이분이 돈이 생길 수도 있고 돈이 막힐 수도 있어. 그죠?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가격이 만약에 저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면, 가격이 폭락을 하면 누가 계약을 파기하고 싶을까요? 누가? 매수자가. 이거 7억에 계약했는데 가격이요 4억까지 떨어져서 4억까지 아니면 5억까지요. 그럼 얼마를 던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예. B는 계약금을 교부한 사람이죠. 교부자요, 교부자. 교부자는 얼마를 포기하면 되고요? 7천만 원을 그냥 어떻게 하면 돼? 그냥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유지해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다. 해제. 전제 조건은요? 전제 조건은 어떻게 해야 해제가 되는 거예요? 얼마를 포기할 때? 자기가 교부한 7천만 원 이걸 날려야 돼. 이걸 날리는 조건으로 해제할 수 있다. 반대로요. 가격이 폭등하면 누가 계약을 깨요? 누가? A가 계약을 깨죠. 이게 10억까지 올라가 봐. 얘가 열받지. 그죠?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럼 A가 몇 배를 주고 뒤집어요? A는 돈을 받은 사람이요? 교부한 사람? 받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수령자. 수령자는 몇 배를 주고요? 2배를 제공하고요. 2배를 제공하고 똑같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럼 2배라는 뜻을 잘 음미해 보면, 얘가 B로부터 얼마를 받았어요? 7천을 받았죠. 그럼 자기가 얘한테 던져야 되는 돈 얼마예요? 던져야 되는 돈은? 1억 4천이죠. 그럼 자기 주머니에서 나올 돈 얼마예요? 순수하게? 7천이거든요. 7천은 얘한테 받은 돈이고 자기 주머니에서 빠져나갈 돈은 순수하게 얼마? 7천만 원을 얘한테 주면 깨지는 거야. 그럼 A도 얼마 까줘야 돼? 이거 해지하려면 A도 얼마 까줘야 돼요? 아니 B가 얼마 까줘요? B가 포기하려면 얼마 까이고? 7천. A도 얼마 까이고? 2배라고 돼 있지만 그 본질은 얼마예요? 본질은 7천만 원 까이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7천만 원을 뭐라고 그래요? 계약을 해약을 위해서 필요한 돈, 그래서 해약금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해약금. 얼마를요? 7천만 원. 그래서 이때 해제하는 거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얼마만큼 던져야 돼? 얼마만큼을? 계약금만큼을 던져야 되죠. 이만큼을 던지고 계약을 해제해야 되니 이런 해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계약금 해제라고 불러요. 무슨 해제? 계약금 해제다. 이렇게 불러요. 아니면 해약금 해제. 같은 맥락. 계약금 해제 또는 해약금 해제. 해약을 하려면 얼마를 까야 돼? 얼마 까야 할 때? 얼마를 까야 된다고? 7천만 원을 까야 되니까 이거를 해약금 해제, 계약금 해제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해제가 이제 또 하나 탄생했어요. 해제는 일반적으로요, 채무불이행이 될 때, 나하고 거래한 상대방이 계약을 채무불이행하면 계약을 파기하죠. 그때 해제를 우리는 무슨 해제? 법정해제. 상대방이 잔금을 안 줘. 그때 계약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해제를 무슨 해제? 법정해제. 법정해제는 언제 작동하는 거예요, 원인이? 채무불이행했을 때. 근데 이거는 채무불이행이에요. 채무불이행하고 무관해요. 그냥 시장 상황이 바뀌면 계약 파기하는 거예요. 그때 해제를 무슨 해제? 그래, 해제가 지금 또 하나 탄생했어요. 법정해제하고 계약금 해제가 다르다고. 그런데 이 계약금 해제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해제를 하기 위한 시기가 있어, 시기. 그 시기가 언제냐면 중도금 넣기 전에요. 뭐 넣기 전에? 중도금 지급 전까지만 가능해요.
이 단어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중도금을 넣었어요? 넣기 전까지요? 넣기 전까지만 저 계약금을 날려버리고 깰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법조문은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일방이요. 일방이 뭐 하기 전까지요? 이행 착수 전까지다. 일방이 뭐 하기 전? 이행 착수 전까지다. 이 법률 용어를 꼭 챙겨 주셔야 돼요. 그럼 중도금을요. 선생님 나 중도금을요. 일부 넣었어요. 일부 어제 중도금 일부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오늘부터 아파트값 막 떨어져. 정부에서 규제를 하면서. 아파트값 막 빠지고 있죠. 쭉쭉 그죠? 다 넣었어요. 중도금을 일부 넣었어. 일부 넣었어. 그럼 계약금 날려버리고요. 차라리 여보 이 계약금 던져버리고 우리 계약 깨버리자고.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중도금을 어떻게 해서 중도금을? 지급한 상황이죠. 그래 일부라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도금을 일부라도 뭐 하기 전? 지급하기 전이어야 돼. 지급하기 전. 그때 해제를 무슨 해제라고 표현해요? 계약금 해제라고 그래요. 방법은요. 교부자는 어떻게 하면 돼요? 교부자는 어떻게 하면? 포기하고. 수령자는 몇 배 제공하고? 2배를 제공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오케이. 이 해제를 무슨 해제? 계약금 해제라고 해요. 밑에 사례 라이브 민법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밑에 조문 보고 지나갈게요. 조문 맨 위에 231쪽. 교재 231페이지 맨 위에 사례 있죠? 사례 볼까요? 매매 당사자 일방입니다. 조문 볼게요. 조문. 231페이지 맨 위에 조문 565조 해약금이라고 돼 있죠? 왜 해약금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해약금이 무슨 뜻? 해약을 위해 포기할 돈 쓰세요. 뭐를 위해서 포기할 돈? 해약을 위해 포기할 돈이 바로 해약금이에요. 얼마를 포기하면 돼요? 계약금만큼. 계약금만큼 포기하면 계약을 해약할 수 있죠. 언제까지요? 이 단어 죽어도 이 단어 놓치면 안 됩니다. 자, 565조 1항.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또는 뭐라고요?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선수금이라는 표현도 써요. 써보세요. 무슨 금? 선수금, 계약금, 막서. 교부한 때는 별표. 일부요, 전액 교부요. 쓰세요. 계약금 전액 교부. 그 교부한 때가 의미하는 바는 그래서 계약금 계약을 무슨 계약을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요물 계약이라고 이해를 하게 된 배경은 거기에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요. 일방이 뭐 할 때까지? 이행 착수할 때까지의 별표. 그 문맥의 뜻은 중도금 지급 전까지. 교부자는 어떤 방법으로? 교부자는 포기하고의 동그라미요. 수령자는 몇 배 주고요? 2배를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해제를 무슨 해제예요? 계약금 해제 또는 해약금 해제라고 그래요. 오케이. 다음 뒤로 넘어가시면 담보 책임이라는 주제가 나오네요. 담보 책임. 매매는 재산권을요. 재산권을 그냥 가져와요? 돈을 주고요? 돈을 주고 재산권을 인수받는 거예요. 이게 매매죠. 그럼 매매는 무상이요? 유상이요? 유상. 그러면 저 재산권이 돈값 해야 돼? 못 해야 돼? 돈값을 해야지. 그래야 이게 균형이 맞는 거죠. 그런데 저 재산권인 아파트에 하자가 생겼다는 뜻. 여기에 뭐가 생겼을 때요? 하자가 생기면, 뭐가 생기면? 하자가 생기면 책임을 누가 져요? 책임을? 매도인이 매수인이? 매도인이. 매도인이 지는 책임. 재산권에 뭐가 생겼을 때요? 하자가 생기면 누가 지는 책임? 매도인이 지는 책임을 무슨 책임이라고 불러요? 담보 책임이라고 해요. 따라서 담보 책임은 재산권인 매매 목적물에 뭐가 있을 때요? 하자가 일단 생겨야 돼. 하자가. 계약할 때 하자가 있었어. 근데 매수인이 그건 알았어? 몰랐어? 매수인이? 몰랐지. 몰랐으니까 거래를 했지. 매수인이 하자를 알 것 모를 것 몰랐다는 거지. 하자를 몰랐어. 나는. 왜 몰랐어?
저 숨겨진 하자를 내가 어떻게 알아? 매수인이 하자를 알고 사야 돼요? 모르고 사야 돼요? 모르고 무과실해야 돼요. 모르고 무과실. 따라서 모르고 무과실이니까 선의만으로 돼요? 선의 무과실이에요? 선의면서 무과실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돼요. 그럼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예요? 이런 요건이 갖춰지면 어떻게 해결할까요? 둘로 나눠져요. 저 하자 때문에요. 이 하자 때문에 매수자가 목적 달성을 못할 때요. 이 하자 때문에 뭐를 달성 못할 때?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요. 뭐가 불가능?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요. 그럼 하자가 작은 거예요? 큰 거야? 큰 거죠. 이런 하자를 우리는 중대한 하자라고 그래요. 중대한 하자. 그럼 계약을 어떻게 해요?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어요.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어떤 요건 하에 어떤 요건 하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첫째는 목적물에 뭐가 있을 때요? 하자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하자가 생긴 거죠? 하자. 두 번째는요? 매수인이 뭐를 모를 것? 하자를 모르고 무과실해야 돼요. 두 가지를 갖춰야 돼요. 오케이. 그럼 해결을 어떻게 해요? 솔루션은요? 솔루션은 목적 달성을 할 때 못 할 때?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요. 그럼 경미한 하자요? 중대한 하자? 중대한 하자가 생겼다. 그러면 계약을 어떻게 해요? 그냥 해지하고 끝. 내 돈 돌려줘. 반대로요. 목적 달성이 가능해요. 가능해.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럼 하자가 큰 거예요? 경미한 거예요? 아주 경미한 하자. 소소한 하자죠. 소소한 경미한 하자. 이런 경미한 하자는 해지할 수 없고요. 해제는 할 수 없고 뭘로 끝나느냐? 손해배상 청구로 끝이에요. 뭘로 끝? 손해배상으로. 하자의 크기에 따라서 대처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 아는 공법 선생님 한 분이 집이 거제도신데 서울에 와서 이렇게 안착을 하려고 계속 일을 했어요. 그러다 일은 뜻대로 되지 않고 이러니까 아버님이, 거제도에 계신 아버님이, 아들 때려치고 내려와라. 내가 집 하나 사줄게. 거제도에다가 아버님이요 건물을 이렇게 사놨어요. 근데 이 건물이 약간 올드해. 근데 겉으로 보면 도배를 싹 해가지고 집주인이 팔 때 도배를 싹 해놓으니까 겉으로 보면 어때요? 겉으로 보면 말짱하고 깨끗하죠. 그래 이 건물을 아버님이 샀어요. 아들 주려고. 그래 아들한테 아버님은 자랑을 하고 싶은 거죠. 건물 하나 사놨으니까 와 봐라. 며느리 데리고 와라. 그래 갔죠. 내려갔더니 건물이요 깨끗해. 서울에서 하는 일도 뜻대로 한대. 그래서 때려치고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한 4개월 동안 아무 탈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여름 되니까요. 누수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도배한 게 막 뜨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곰팡이는 나고. 오케이. 그럼 건물에 뭐가 있었다는 뜻? 하자가 있었다. 하자가. 그죠? 누수가 생겼다. 그 하자를 알고 샀어요? 아버님이 모르고 샀어요? 모르고 샀지. 선의무과실로 인수했어요. 그때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 네? 해지할 수 있다 없다? 목적 달성이 불가능 가능? 가능하죠. 해지 안 돼요. 이거밖에 안 돼. 그럼 손해배상은 무슨 뜻? 뭐 해달라는 뜻? 도배값. 뭐 주세요? 도배값하고 공사비만 주세요. 이게 다죠. 그랬더니 이번에 저 포항에 있는 아파트를 샀더니 아파트에 외벽에 쩍 하고 뭐가 갔어요? 금이 갔어. 균열이. 오케이. 균열이 생겼어요. 내가 사기로 한 아파트가. 오케이. 그럼 목적 달성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저 판정 누가요? 매수인이 하나요? 이분한테 맡기면 어떡할까요? 다 불가능이죠. 거꾸로요. 매도인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가능하죠. 여보세요. 이게 어떻게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이 두 사람한테 맡기면 되는 일 하나도 없어. 왜? 의견이 다 틀려. 누구한테 맡겨요? 법원에서. 법관이 판단해, 법관이. 그럼 법관은 하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요, 비전문가요? 그럼 누구 자료를 가지고? 안전진단하는 분 있죠? 그분들이 나와서 안전진단 하거든. 여기는 균열이요, 균열이. 외벽에 쫑 갔어요, 외벽에. 이거는요, 건물 유지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거는 안전해요. 그냥 두세요. 그랬더니 어디는 또 균열이 나는데 여기요. 기둥하고 관련된 여기에 금이 쩍 갔어. 이거는요, 불안정해서요, 건물 철거해야 됩니다. 위에 목적 달성 불가능해요. 이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대처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 논리가 담보 책임의 논리. 자, 그래서 233페이지에 있는 담보 책임의 종류 볼게요. 3번. 큰 3번의 종류 보시면 580 종류의 첫 번째 보면 물건의 하자와 무슨 하자로 나눠져요? 권리행사. 권리하자 두 개로 크게 나눠주죠. 두 개로 나눠져요. 하자는 무슨 하자, 무슨 하자고?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것과 또 하나는 무슨 하자? 권리의 하자.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래서 하자는 크게 둘로 나눠져요. 무슨 하자? 근데 이 권리하자는 굉장히 복잡해요. 여기가 복잡해. 그래서 이거는 기본 강의에서 1월 달부터 다루도록 하고 이번 입문 과정에서는 여기만 입문 과정에서 이것만 보고자 해요. 물건의 하자만. 자, 580조 보아요. 580조와 581조 두 개 조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81조는 제목이 뭐라고 기술되어 있냐면 특정물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되어 있고요. 특정물은 뭐야? 세상에 하나뿐인 거. 세상에 하나뿐인 거. 유일물. 세상에 뭐 한 거? 유일한 게 특정물이에요. 특정물. 아파트는 유일해요? 아니에요? 아파트 내가 301호 분양받았어요. 저 특정물이에요? 아니에요? 특정물이죠. 301호, 302호, 303호. 다 3층이죠?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햇빛 들어오는 양이 틀려. 특정물이야, 특정물. 오케이? 그럼 581조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종류물. 종류물은요, 같은 종류가 여러 개 있는 거. 예컨대 자동차. 자동차를 뽑았는데 이게 엔진이 결함이 있어. 이게 바로 무슨 하자? 종류물 하자. 써보세요. 종류물, 자동차. 그 다음 백화점에서 패딩 점퍼를요 애한테 사줬더니 자크가 작동이 안 돼. 자크가. 어떡하죠? 바꿔달라고 그러죠. 왜요? 똑같은 종류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게 무슨 하자? 종류물 하자. 물건의 하자는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무슨 하자하고 무슨 하자하고? 특정물의 하자하고 또 하나 무슨 하자? 종류물의 하자. 특정물의 하자는 민법 몇 조가요? 580조가. 종류물 하자는 민법 몇 조가? 두 개 조문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580조 특정물 하자 먼저 만나보실게요. 1항 매매 목적물에. 목적물에 뭐가 존재할 때? 하자. 동그라미. 하자가 뭐야? 결함. 써보세요. 건물에 누수나 균열. 건물에 누수가 있을 때, 균열이 있을 때 이걸 무슨 하자? 목적물의 하자라고 불러요. 무슨 하자라고 그래요? 목적물의 하자. 선의이고 무과실의 매수인은 목적 달성할 수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해지할 수 있다. 전제 조건이 뭐예요? 선의 무과실. 반대로요. 목적 달성할 수 있을 경우요. 있을 경우의 발표. 그때는 해지할 수 없고 뭘로 끝내요? 손해배상으로 끝. 반대로요. 매수인이 하자를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별표. 하자를 뭐 한 경우? 알았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담보 책임을 물어요? 물을 수 없어요? 물을 수 없다. 하자를 뭐하고 샀을 때? 알고 사면 주인한테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언제만 따질 수 있는 거예요? 선의 무과실일 때 별표. 그런데 2항요. 경매의 경우에는 매매요, 경매요? 경매의 경우에는 물건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은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한다. 별 3개. 매매가 아니라 뭘로 샀을 때요? 써보세요. 경매로 아파트를 인수했을 때, 경매로 뭐를 인수했을 때? 아파트를 인수했을 때는 무슨 책임은 걸을 수 없는 거예요?
목적물의 하자. 목적물의 하자는 따질 수 없다. 왜 그런 거예요? 하자라는 것이요. 종류가 하나예요, 다양해요? 다양하지. 그런데 경매받은 아파트에 뭐가 생겼다고? 하자가 생겼다고. 조그만 하자가 생겼다고 경매를 엎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경매할 때마다 어떻게 돼? 경매할 때마다 뒤집어 엎고 하면 뒤집어 엎고, 그죠? 법관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경매하겠어? 법원이 하는 거죠. 경매했더니 뭐라는 거예요? 낙찰자가 하자 있어. 여기 창문 안 닫혀. 뒤집어 엎고, 저기 바닥에 스크래치 있다고 하자 있죠? 뒤집어 엎고. 이러면 경매는 어떻게 돼요?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경매에서는 무슨 하자는 태클을 못 걸어? 물건의 하자는 태클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받을 때는 꼭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장 답사 필수. 선생님, 뭐 필수? 현장 답사를 꼭 하라는 거예요. 물건의 하자는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건물이 금이 쫙 가면 어떻게 돼? 그거 엎어 못 엎어? 못 엎어. 왜요? 무슨 하자니까? 물건의 하자는 그 건물이 뒤집어지든 뭐하든 경매일 때는 못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로 빌라를 살 때, 아파트 살 때는 필수 요건이 뭐라고? 필수 요건이? 답사를 하셔야 돼. 왜?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내가 꼼꼼히 체크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만약에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요. 경매로 인해서 어떤 물건의 하자가 생겼다. 그때마다 경매를 뒤집어 엎게 되면 경매는 진행될 수가 없거든. 그래서 경매에서는 특칙을 넣은 거야. 특칙은 무슨 하자는 노타치해야 돼. 무슨 하자? 물건의 하자는 건드려 못 건드려?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경매에서는. 그래서 이 항이요, 시험에 아주 빈번하게 출제를 하고 있어요. 다음 581조 종류물의 하자. 매매 목적물을 뭘로 지정해 놓았어요? 종류를 지정해서, 종류를. 차를 종류를 지정해서 소나타, 그랜저 이렇게요. 그 특정된 자동차의 하자가 있을 때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한다가 무슨 뜻? 끌어다 써요. 목적 달성 못하면 어떻게 해요? 목적 달성 못하면 그냥 둬요, 해제예요? 해제로. 목적 달성이 가능하면 해제요, 손배로? 손배로. 그런데 이 항 볼까요? 매수인은 계약 해제 또는 손배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고요, 하지 아니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하자 없는 물건 달라고 할 수 있다. 하자 없는 물건이 뭐예요? 새 차. 새 거 달라고, 새 거. 다른 새 거. 별표. 근데 582조에는요. 전 2주의 권리 행사 기간은 행사 기간이라고 정해져 있죠. 거기다 써 이거 제척 기간이라고 그래요. 제척 기간. 이 기간은 그 하자를 안 날로부터 1년이야, 6개월이요? 6개월 내에 끝장내야 돼. 6개월. 1년 지나면 안 돼. 6개월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물건의 하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건에 뭐가 있을 때요? 물건에 뭐가 있을 때? 하자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자를 매수인이 알고 사야 돼? 모르고 사야 돼? 모르고 사야 돼요. 그죠? 그럼 계약을 해제하든가 손배로 끝나는데 그 조건이 얼마 안에? 1년이요? 6개월이요? 예, 세 가지가 출제 포인트다. 세 가지요. 이래서 물건의 하자를 보셨고요. 권리하자가 235페이지 나와 있어요. 235페이지에. 권리하자 나와 있죠? 1, 2, 3, 4, 5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기본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임대차 가서 잠깐 만나볼게요. 임대차는 물건을 파는 거예요? 빌려 쓰는 거예요? 빌려 쓴다는 점이죠. 매매는 파는 거예요. 돈을 받고 재산권을 넘기는 거예요. 임대차는 파는 거예요? 빌려 쓰는 거예요? 빌려 쓰는 계약이 임대차 계약입니다. 임대료를 지불하고요. 그래서 물건을 빌려주는 분을 뭐라고 표현해요? 임대인. 빌려 쓰는 분은 임차인. 쌤, 전세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전세권에서는 주인을 뭐라고 그래요? 설정자. 세입자는 요 당사자가 달라요. 그럼 임대차 계약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집 빌려줄게. 내 땅 빌려줄게. 내가 내 땅 빌려줄게. 계약 기간은 5년이야. 5년. 임대료는 월 200만 원씩. 그럼 이 임대차 계약은 등기를 할 때 돼요? 합의하면 돼요? 약정하면 돼요. 약정. 뭐 하면 이루어져요? 약정하면 임대차 계약은 이루어지니까 이 임대차 계약도 낙성 계약이다. 자, 그래서 볼까요? 임대차에 의해 237페이지 맨 위에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뭐하게 하고요? 사용 수익하게 할 거를 약정하고
상대방은 누굽니까?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거를 뭐 할 때 이루어져요? 약정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은 무슨 계약? 낙성 계약이다. 그럼 임대차는 필수 요소가 뭐예요? 필수 요소가 뭐를 줘야 되는 거예요? 임차인이? 차임을 줘야 되는 거야. 차임. 쌤, 보증금은 요소요 아니에요? 보증금은? 아니에요. 차임이 필수야. 거기다 쓰십시오. 보증금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 보증금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보증금을 받을 때는 왜 받는 거예요? 월세 밀릴 때를 대비해서 담보로 받는 거죠. 담보로. 따라서 임대차는 보증금이 필수적으로 작용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뭐가 필수적으로 작용해요? 차임이 필수야. 차임이. 대신에 임대인은 목적물을 빌려주는 거죠. 집이나 땅을 빌려주는 거예요. 계약은 언제 이루어지고요? 약정을 할 때 임대차 계약은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임차인에게는 임차권이라는 채권이 생기게 돼요. 뭐가 생기게 돼요? 채권이. 여기서 채권이라는 생경한 말이 다시 한번 나왔어요. 채권이란 무슨 뜻?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것처럼 생뚱맞죠? 채권이 뭐예요? 예, 오케이. 비슷하게 했어요. 얘가 땅 주인이 땅을 팔았어. 땅을 팔아서 먹었어요. 계약은 몇 년 해놓고요? 5년 동안 쓰라고 해놓고 중간에 얘가 땅을 팔고 호주로 이민을 딱 떠버렸어. 그럼 여기 새 주인 나오죠? 새 주인. 근데 이 임차인 뽕순이가요. 저 주인하고는 원래 임대인하고는 친했어. 같이 술도 먹고 하는 사이야. 임대인하고는 사이가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근데 지금 누구로 바뀐 거냐면 임대인이 누구로? C로. 새 주인 바뀌었죠? 새 주인은요, 뽕순이를 싫어해요. 왜요? 화장 짓다고. 나가라는 거지. 나가라고 너. 나가시오. 내 땅이니까 돌려달라고. 내 땅 돌려주세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소유물 무슨 청구? 반환 청구를 하게 되면 돌려달라고. 왜? 내 거야, 내 소유야. 오늘 내가 등기 쳤어, 내 거야. 내 거 됐죠? 달라고 하면 얘는 줘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얘가 뭐라서? 채권이라서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어요. 즉 채권은 누구에게만 주장하는 거예요? 당사자에게만 주장하는 거예요. 이 5년 동안 쓸 권리가 당사자인 A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것. 누구한테는 주장할 수 없고요. 새 주인에겐 주장해요, 주장 못해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대항력이 없습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민법 총칙에서. 총칙하고 민법 총칙하고 계약법이 이제 만나기 시작해요. 조인을 하기 시작해. 조인을. 민법은 나중에 보면 민총, 물권, 계약이 한꺼번에 다 연결돼요. 지금은 편의상 기술적으로 4개로 나눠 놓았죠. 근데 나중 되면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 짜릿하다는 거죠. 어느 날 민법을 보다 보니 이게 막 연결된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 짜릿하다는 거죠. 짜릿하다. 통쾌하다. 예. 쾌감이 있다는 거죠. 다른 과목이 없는 쾌감을 줘요, 민법. 연결고리가 막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채권이라는 거는 지위가 세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약해요, 약해요. 왜 약해요? 누구로 바뀌면? 새 주인으로 바뀌게 되면 이 권리 행사가 돼요, 권리 행사가 막혀요? 대항력이 없다는 거지, 이게. 그럼 이 새 주인, 이 임뽕순이는 누구 눈치를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새 주인 눈치를 봐야죠. 제 눈에 들어야 돼. 안 그러면 얘 쫓겨나. 그래서 이 임차인의 지위가 너무 약하다 보니 이분을 보호해줄 필요가 생겼어요. 이분을 뭐 해주자고요? 보호해줄 장치가 필요했어요. 보호 장치가. 이대로 두면 저 뽕순이 맨날 쫓겨나고 눈치 보기 바빠. 그래서 장치를 뒀는데 그 장치가 바로 임차권을 등기를 하시오. 임차권을 뭐 하시오? 등기를 하든가. 등기를 치세요, 등기를. 그럼 이 등기라는 건 혼자예요? 주인이 협조해야 돼요? 주인이 협조를 해야 등기를 여기다 하지. 주인이 싫다고 그러면 등기 안 돼. 그럼 대부분은 등기 돼, 등기 안 돼? 안 돼. 왜? 주인이 노하면 이거 커트되는 거거든. 아니면 주민등록을 해요. 건물일 때는 여기다 뭐를 해요? 주민등록을 해, 주민등록. 상가면 여기다 뭐를 해요, 상가면? 사업자 등록을 해, 사업자 등록을.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대항력이 생겨요.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발생해요. 대항력이. 원래 임차권이에요. 원래 임차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에요. 계약자인 저 주인에게만 자기 권리 행사를 먹힐 수 있는 거예요. 이 권리 행사가. 근데 누구한테도 이 채권이 먹힌다는 거예요? 계약자요, 제3자요? 제3자죠. 이 제3자에게도 이 권리 행사가 먹혀요. 누구한테도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계약자요, 제3자에게. 제3자에게 대항력이 발생하게 돼요. 바로 이 부분이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부분이에요. 전제 조건은 뭐를 갖출 때? 이걸 맞춰 주어야 돼, 이거를. 이런 방법 하에만 이렇게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대항력이. 쌤, 그러면 임차권을요, 등기를 했다. 주인 협조를 해서 등기를 했어요. 그럼 등기를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물권이 되는 거죠. 임차권을 뭐를 하게 되면? 등기를 하면. 임차권을 뭐를 해놓으면? 등기를 때리면 물권이 되는 거 맞죠?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여전히 채권이에요. 얘는 여전히 뭐예요? 채권인데 뭐만 주는 거예요? 대항력만 주는 거지 물권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물권이 되진 않아요. 다만 누구한테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 이것만 준 거지 물권으로 바뀌진 않아요. 물권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권 설정 등기해야지. 무슨 등기를 해야 된다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지. 그걸 하지 않은 이상 임차권을 뭐 했다고 그래서? 등기를 꽂았다고 그래서 물권으로 탈바꿈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다만 뭐만 생겨요? 대항력만. 저는 이걸 이렇게 비유를 해요. 제가 성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여자 남자? 남자죠. 제가 크리스마스 때 조카한테 장난하려고 미니스커트를 입었어요. 미니스커트. 그럼 저 여자로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죠? 예. 그럼 여자가 화장을 하면 다 미인이 된다? 여자가 화장을 하면, 여자가 뭘 하면 화장을 하면 미인이 된다?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오케이, 빙고. 그죠? 이게 제 집사람이 그래. 아침에 이렇게 화장하고 있으면 제가 지나가면서 그 얘기를 해요. 여보, 화장 너무 짙게 하지 마. 뭐가 생겨? 대항력 생겨. 미인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죠? 예. 그래서 임차권이라는 본래 성질이 뭐예요? 본래 성질이. 채권이기 때문에 여기다 등기를 아무리 꽂아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물권으로 바뀌진 않아요. 다만 뭐를 주는 거예요? 제3자에 대한 대항력만 법이 특별히 부여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쪽이요.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했다. 주민등록을. 그러면 주인이 바뀌어도 쫓겨나요? 이제 안 쫓겨나요? 예, 바로 대항력이 발생하죠? 이거하고 관련된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주택을 뭐 했을 때요? 임대했을 때 특별히 적용되는 법.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에요. 특별법. 그럼 상가는요? 상가는 사업자 등록 대신에 뭐를 마치면? 사업자 등록. 주민등록 대신에 이걸 마치면 되죠? 그러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규제를 받게 돼요. 주택은 뭐를 마치면 되고?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를 하면 되고, 상가는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인도라는 건 무슨 뜻? 거주를 하면 돼요. 그러면 대항력이 생겨요. 그럼 집주인이 바뀌어도 쫓겨나면 그대로 살아요. 나가라고 해도 얘가 안 나가고 버티는 거죠. 뭐가 있기 때문에 버틴다? 이유는 대항력이라는 게 생겨서 안 쫓겨나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최단기를 세입자한테 몇 년을 보장해요? 2년을 보장합니다. 2년 보장. 상가임대차는 몇 년 보장? 1년 보장합니다. 1년 보장. 이때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서로 끝날 때까지 말이 없으면 어떡하죠? 그대로 연장되죠. 그대로 연장되는 걸 무슨 갱신? 무슨 갱신이라고 그래요? 묵시갱신, 법정갱신 이렇게 불러요. 그냥 연장되는 거죠?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서로 가타붙다 말이 없으면. 오케이?
이것도 똑같죠. 묵시갱신. 그럼 이렇게 묵시갱신이 되면 중간에 끝낼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부여해요, 법이? 임차인만. 쌍방이 아니라 누구만? 쌍방이 끝내요, 임차인만 끝내요? 쌍방이 끝낸다 그럼 틀려요. 누가 끝내요? 임차인만 끝내요, 임차인만. 임차인만 뭐 하자고요? 끝내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쌍방이 아니라 누구만 끝낸다고? 임차인만 끝낼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이 주택임대차나 그래 상가임대차는 누구를 특별히 우대하는 거예요? 임차인을 특별히 보호하는 법이에요. 약자적 지위에는 임차인 보호하겠다, 정책적으로. 이때 만약 살고 있는 저 집이요,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인은 그냥 나가요? 보증금 받아가지고? 보증금 받아가지고 나가야죠. 그죠? 그때 관련된 요건이 있어요, 요건. 자, 그래서 민사특별법을 잠깐 볼게요. 민사특별법. 시간 관계상 다 하진 못하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만 일부 다뤄볼게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244페이지 보아요. 자, 이 법은 주택을요, 건물을 뭘로 빌렸을 때? 주거용으로 빌렸을 때 적용되는 법을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해요. 건물을 빌리는 거예요? 땅을 빌리는 거예요? 건물 빌려야 돼, 건물. 뭐를 빌렸을 것? 건물을 빌려야 됩니다. 건물 임대를 줘야 돼, 건물 임대. 땅 임대가 아니에요. 건물을 무슨 용도로 쓸 때, 건물을?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임대차예요. 주거용으로 쓰면 무슨 임대차? 주택임대차. 상가, 영리목적으로 쓰면 상가임대차 이러는 거죠. 주거용인지 영리목적인지 이거에 따라서 법이 달라지네요. 이때 세입자 B가 보증금 9천만 원 넣고 세를 얻었어요. 세를. 그럼 보증금 9천은 월세, 전세? 전세, 월세. 9천이 월세예요. 보증금 9천이 월세면 센데. 세지요. 전세지, 전세. 근데 보증금 9천을 주고 등기를 쳐줘야 주인은 등기하는 걸 싫어해요, 임대인은. 주인은 등기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임대인은. 등기 싫어하죠? 그럼 등기를 쳐요, 안 치게 돼요? 안 치고 미등기 전세로 세를 얻어요, 미등기 전세. 대부분 이런 형태의 전세가 많아, 우리 현실에는. 그리고는 세입자인 B가, 임차인 B가 주택이니까, 주택이면 여기다 뭐를 하죠? 여기다가 세입자가? 주민등록을 하죠. 사업 주민등록을 하죠. 상가면 뭐를 해, 상가면?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겠네. 그래서 임차인이 여기다가 주민등록을 했어요. 주민등록을. 주민등록을 하고 인도를 마치면, 인도라는 거는 거주한다는 뜻이에요. 거주한다. 그래서 주민등록을요 3월 1일 했습니다. 3월 1일 날. 며칠 날? 3월 1일 날 하면 대항력은 그날 안 생기고 언제 생기냐면 2일 0시. 그날이요, 2일이요? 2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대항력이 뭐였어요? 누구한테 주장하는 거? 세주인에게. 세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이 주인이 집을 팔았다. 집주인 바뀌었죠, C에게. 얘가 세주인이죠, 세주인. 세주인을 우리 민법은 뭐라고 표현하면 집을 얘한테 팔아먹었으니까 집을 양도한 거죠. 그럼 팔아먹은 사람은 뭐라고 그럴까요? 양도인. 임대인이 이제 말이 바뀌어. 뭐라고 바뀌어요? 양도인. 집을 새로 산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양수인이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어버렸어. 이분이 집을 새로 살 때 이 집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B가, 임차인 B가 새를 살고 있었죠? 보증금 9천에. 그럴 때 이 세주인은 뭐를 끼고 샀다고 그래요? 전세 끼고 집을 인수했다라고 그러는 거죠. 이때 세주인이야. 나가라고 그러면 얘가 방을 빼, 안 빼? 뭐가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생겨서 얘가 방을 안 비워도 된다는 거죠. 오케이. 어떤 요건을 갖추면 되는 거예요? 이게 대항력을 얻기 위한 중요한 장치다. 중요한 장치. 주민등록과 인도. 상가면 뭐를 하면 돼? 상가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여기다가 영업을 하면 돼. 그대로.
그럼 똑같이 대항력 2길 생겨요. 2길 0시에. 그날 생겨요? 하루 뒤에요? 하루 뒤 0시부터 생겨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세주인은 임차권을요. 이 임차인의 보증금 9천을 끼고 산 거예요? 안 끼고 산 거예요? 끼고 산 거니까 이 계약기간이요. 계약기간이 만약 1년이다. 1년 계약을 했다. 그러면 세입자는 몇 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1년을 살아도 되고 2년 살아도 되고 선택권이 있다. 1년 계약했으니까 나 1년 살 거야. 싫어. 나 2년 살 거야. 무슨 근거로 2년 살아? 법이 몇 년을요? 2년을 보장했으니까 2년을 보장한 기간, 이 기간 살 거야. 이거 둘 다 선택할 수 있어요. 임차인은. 이때 계약 끝나면 이 보증금을 빼가야 되죠. 누구한테? 양도인한테요? 양수인한테? 양수인한테 보증금을 빼달라고 할 권리가 생긴다. 바로 이게 대항력이에요. 대항력이 있다는 말은 임차권자인 B가 쫓겨나요? 그대로 사는 거야? 그대로 사는 거죠. 계약기간 동안 사는 거야. 살고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누구한테 빼달라고요? 양수인에게 보증금 빼달라고 한다. 이게 대항력의 본질이다. 질문. 보증금 1억을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돌려받는다고요? 양도인, 양수인? 양수인. 그래, 우리 주임법은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자, 먼저 2조 적용범위부터 볼게요. 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을 해요. 무슨 건물일 때만? 주거용 건물. 동그라미. 이게 주거인지 영리목적인지는 뭘로 판정을 할까요? 실제 용도. 실제 용도가 주거냐 영리목적이냐 이걸로 판정을 해요. 공부상의 용도로 따지지 않아요. 공부상의 용도로 따져요? 실제 용도로? 실제 용도로 판정을 해요. 실제 용도. 공부상으로는요. 업무용 건물이야. 오피스텔이야. 근데 실제 뭘로 써? 주거로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주거. 그죠? 그럼 이거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앉아 계신 상은 무슨 상? 책상이죠. 그걸 술 먹으면 무슨 상? 술상. 공부하면? 공부상. 그죠? 잠자면? 예, 실제 용도로 판정하는 거예요. 공부상의 표준이 아니라 뭘로 판정한다고? 실제 용도로. 그래, 이 판단 기준이 첫 번째 출제네. 그 다음 12조 보세요. 12조. 미등기 전세에도 준용함, 준용 안 함? 준용한다. 주택에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 계약. 이 전세를 무슨 전세? 그럼 미등기 전세도 주임법이 적용돼야 안 돼요? 된다. 기출문제. 그런데 11조에는요. 이 법은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이걸 무슨 임대차?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적용해야 안 해? 안 해요. 거기서부터 일시 사용 임대차 대표적으로 콘도나 민박집. 오래 살아요? 잠깐 있다 와요? 잠깐 있다 오죠? 이때는 주임법 쓰이지 않아요. 상임법도 쓰이지 않아요. 둘 다. 다음 02번 대항력이요. 대항력. 민법 3조 보세요. 밑에 3조.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 이게 제일 중요한 요건이에요. 이걸 마치면 언제부터 대항력이 발생해요? 다음 날 0시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기죠. 이때 2항이요. 임차주택의 양수인. 양수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세주인은 임대인 지위를 뭐한다? 승계한다.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은 무슨 뜻? 보증금을 세주인이 반환한다. 쓰세요. 보증금 반환 의무자는 세주인.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근데 쓰세요. 옆에 단 예외 있음. 쓰세요. 단. 원래는 누가 빼주는 거예요? 원래는 누가 빼주라고요? 양수인이 빼주는 게 원칙이죠? 근데 쓰세요. 거기다 예외 있음. 예외 있음. 뭐가 있음? 예외 있음. 자, 그 논의는 나중에 할게요. 그럼 여기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분의 주민등록이 세입자 뽕순이가 여기다 전입신고를 3월 1일 날 했습니다. 전입신고 언제 했습니다? 3월 1일 날 했죠. 그 날짜에 만약에요. 저 주인이 건물주가 은행에다가 대출을 일으켰어요. 대출을. 언제요? 그리고 은행에다가 저당을 설정했어. 언제 설정했는데? 3월 1일 날 저당권도 생겼고 여기 세입자도 들어왔어. 그럼 저당권이 등기된 날은 언제? 3월 1일. 며칠? 3월 1일.
대항력은 언제 생겨요? 그럼 뭐가 빠른 거예요? 저당권이 빠른 거지. 이 저당권이. 국민은행의 저당권이 만약에 빠르다 이렇게 되면, 그 만약에 집주인이요 대출금을 잘 갚으면 문제 안 되지만 못 갚게 되면 대출금 상환 못하면 은행은 그냥 둬요? 경매 들어가요? 경매를 하네. 이 집을 경매로 넘어가네 이 집이. 그럼 뽕수인 이 집에 살아 쫓겨나. 대항력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대항력이. 뭐보다 늦을 때? 저당권보다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이 주민등록이 빠를 때 늦을 때? 늦을 때는 저 살고 있는 집이 뭐가 되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이 세입자는 뭐가 없으니까요?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으니까 살아요? 쫓겨나요? 쫓겨난다. 이 집에서 쫓겨난다. 그럼 세주인한테 보증금을 빼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세주인이 보증금을 끼고 산 게 아니거든. 그래서 주임법에서 제일 중요한 맥락은 이거예요. 세입자의 주민등록이 뭐보다 빠를 때? 저당권보다 늦을 때 빠를 때. 빨라야 뭐가 있다고 그래요? 대항력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세를 들어갈 때요. 세입자가 들어갈 때 이미 뭐가 있다면? 저당권이 설정된 집에 주민등록을 했죠? 이 세입자는 뭐가 없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으니까. 경매가 되면 세주인 집에 살아 못 살아? 얘 쫓겨난다. 대항력이 없으니까 쫓겨난다. 그럼 저당권이 설정된 집에 들어가는 세입자는 편해요 불안해요? 불안해. 나 불안해 죽겠어. 왜 불안해 죽겠어? 뭐가 없어서? 대항력이 없어. 그럼 이 세입자는 언제까지는 사는 거예요? 경매 치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는데 문제가 없지만 경매가 치고 들어오게 되면 은행이 그땐 살아야 쫓겨나요? 쫓겨난다. 되셨나요? 이게 대항력 문제, 대항력. 자, 그 다음 3조의 5를 볼게요. 3조의 5.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요, 임차 건물에 대하여 민자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됐을 때, 뭐가 실시됐을 때?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임차 건물이 매각되면 존속이에요, 임차권은 소멸해요? 소멸한다, 즉 쫓겨난다 써요. 쫓겨난다. 뭐가 이루어지면 쫓겨나요? 경매가. 다만 예외 있어요. 예외 쓰세요. 다만을 예외라고 그래요. 예외.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누구? 대항력 없는 있는 임차권 별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별표. 무슨 뜻? 저당권보다 전입신고가 빠른 세입자. 저당권보다 뭐가 빠른 거? 전입신고가 빠른 세입자. 늦은 거, 빠른 거. 빠른 세입자는 쫓겨나 안 쫓겨나? 소멸하지 아니한다. 오케이. 그래서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가정하는 세입자는 딱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세입자?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 또 하나는 대항력이.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시험 문제도. 대항력 있으면 쫓겨나요? 그냥 살아요? 그럼 이 보증금은 누구한테 돌려받고? 양수인한테 받고. 대항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 없으면? 쫓겨난다고. 자, 그 문제가 사례민법에 촘촘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셔서 이제 보증금 회수 관련 장치 몇 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세입자가 이제 전입신고가 이렇게 빨리 되어 있으면 안전해요, 안전해. 뭐가 빠르면 돼요? 전입신고가 늦게요, 빠르게 되면? 빠르게 되어 있으면 이 집은 안전한 집이야. 새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네, 여기 1번 저당권. 저당권이 앞에 설정되어 있는 집에 이 뽕순이가 세를 얻었다고 가정해 볼까요? 얘가 세입자, 임차인. 뒤에 몇 번 저당권이요? 2번 저당권. 저당권이 은행에 2개나 설정되어 있어, 저 아파트에. 여기에 세입자가 세를 들어갔어, 세입자가. 그럼 앞에 몇 번 저당권 있고요? 1순위 저당권. 뒤엔 몇 번 저당권? 2순위 저당권. 요 사이에 중간에 세입자가 들어있네. 얘는 1월 달에 설정했고, 얘는 3월 달에 세를 얻었고, 얘는 6월 달에 2번 저당권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질문! 2번 저당권자인 이 기업은행이 경매를 때리면 그럼 주인이 대출금을 상환 못했다는 뜻, 그죠?
그럼 주인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저 세입자는 이 집에 살까 쫓겨날까? 낙찰자 있죠? 낙찰자는 이 세입자의 보증금, 이 보증금이 만약 9천이다. 9천을 떠안고 사요? 안 떠안고 사요? 떠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 세입자가 사느냐 쫓겨나느냐는 무엇으로 결정이 돼요? 누가 결정해요? 누가? 경매 집어넣은 기업은행이요? 1번 저당권이? 1번 저당권자인 B가 이 세입자가 이 집에 살 수 있는지 쫓겨나는지를 결정하죠. 왜냐하면 이 1번 저당권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기준이야, 기준. 얘보다 얘가 빨라요, 늦어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빨라, 늦어? 늦어. 늦으면 얘는 존속 소멸. 1번 소멸합니다. 쌤,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소멸해요. 선생님, 최단 기간은요? 최단 기간은 아직 나 2년 못 살았는데.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그거 보장 안 돼요. 최단 기간은 언제 보장하는 거예요?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만 2년 보장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디 있을 때요? 앞에. 이 은행 저당권보다 앞에 있으면 최단 기간 2년 보장되는 거야. 얘는 2년 보장 돼, 안 돼요? 안 돼요. 2년 보장 안 돼. 소멸돼요. 그럼 얘는 이 집에 산다는 뜻, 쫓겨난다는 뜻? 쫓겨난다고. 그리고 오늘 마누라하고 나 배우자하고 이혼도장 찍기로 했어. 쫓겨나죠? 이때 보증금은 받고 나가요? 그냥 나가요? 배당순위. 배당에서 순위를 정해줘야죠. 배당에서 순위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배당의 순위는. 이때 배당을 받는 이 세입자가 보증금 9천을 빼가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우선 변제권이에요. 무슨 변제권?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어요. 우선 변제권. 두 번째는 최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최자 하나 들어가면 돼. 최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은 두 가지를 갖춰주면 되어요. 하나는 대항 요건하고 확정 일자요. 대항 요건하고 두 가지를 갖춰주셔야 돼요. 대항 요건하고 뭘 갖춰요? 확정 일자. 두 가지를 받아야 돼. 두 가지를. 대항 요건이라는 게 아까 뭐를 갖추면 되는 거예요? 대항 요건은? 전입신고하면 되는 거죠? 전입신고하고 뭐까지 갖추면 돼요?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 근데 이쪽에 최우선 변제권은 이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뭐만 있으면 돼요? 대항요건만 갖추면 돼요. 뭐만 갖춰요? 대항요건만. 요 대항요건만 있으면 돼요. 뭐는 없어도 돼. 확정일자는 필요 없어요. 첫 번째 요건이 틀려요. 두 번째 요건은요. 이 최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까지는 안 받고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전입신고만 하면 돼요. 전입신고. 사는 집에. 오케이요? 언제까지요? 경매 때리기 전에. 뭐 때리기 전에? 경매로 낙찰되기 전에 전입신고만 아무 때나 하면 돼요. 오케이? 단 이 최우선 변제권은 보증금이 클 때요? 소액일 때? 보증금 액수가 소액이어야 돼. 소액. 서울 기준으로 얼마이야? 1억이야. 서울 기준으로 1억 이하일 거. 지역마다 달라요. 그죠? 지역별로 다 달라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매년 바뀌어. 왜?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 금액을 조금씩 상승 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는 그 금액이 살짝 바뀔 수 있어요. 내년 되면 요 금액은 조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1년이나 2년 단위로 금액을 조금씩 올려서 많이야 조금씩이요. 찔끔찔끔 올려. 아주 조금. 그래 내년 중간쯤에 이거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현재 저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이라서 국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가지고 그냥 있어요. 그대로. 어쨌거나 지금 현재는 얼마이야? 1억을 초과하면 안 돼. 1억을 초과하면. 그럼 이분이 보증금이 현재 얼마? 9천이죠. 그럼 여기 해당되면 안 돼? 해당됨. 그래서 얘가 해당이 되니까 얘가 몇 순위로? 1순위로 변제를 받아요. 그 변제를 무슨 변제?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럼 여기는 액수 따져 안 따져? 여기는 액수 불문이에요. 액수 불문. 액수 따져요? 액수 불문이에요? 액수 불문하는 거 이쪽에서는. 여기는 뭐를 따지고요? 소액. 소액인 요건 갖춰야 돼요. 두 가지 갖춰야 돼요. 대항 요건을 갖추고 금액이 클 것, 소액일 것. 소액일 것. 근데 여기는 액수를 따져 불문해. 불문해. 이 점이 달라, 이 점이.
그럼 세 번째는요. 배당이 될 때. 배당이 될 때 순위가 어떻게 돼요? 배당할 때 순서가. 배당 순위가. 얘는 몇 순위로 받는 거예요? 최우선이야. 최우선. 그러니까 얘가 1순위. 넘버원. 몇 순위로요? 그럼 은행 저당권. 얘보다 늦어요? 얘가 빨라요? 얘보다 얘가 늦어야 돼? 빨라야 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배당할 때 1순위 얘가 2순위로 돼야죠. 이렇게 되면 세입자, 이 세입자 뽕순이가 자 저당권이 앞에 설정된 집에 세를 얻게 되었으니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요,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이죠. 그럼 경매가 되면 어떻게 돼요? 경매가 되면 소멸해요. 그럼 살아요, 쫓겨나요? 쫓겨나. 그리고 만약에 원리 원칙대로 관철하면 얘가 몇 순위로 돼야 돼요? 1순위, 2순위로 배당을 받아야 되죠. 근데 집값이 폭락해서 집값이 뚝 떨어져가지고 얘가 다 빼가고 얘가 돈이 없다고 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도 못 받고 노숙자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이런 세입자가 노숙자로 탈바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이 정책적으로 껴들은 거야. 누굴 보호하자고? 이런 세입자 보호하자고. 금액이 클 때 적을 때 적은 이런 세입자를 방치하면 안 되겠다. 그래 법이 껴들은 거야. 그래서 누구보다 배당을 먼저 받게요. 1번 저당권보다 배당을 늦게 받게요, 먼저 받게? 예, 먼저 받는 거죠. 누구보다 먼저? 1번보다 늦게요, 먼저요? 먼저 받는 거예요, 먼저. 여기에 특칙이야, 특칙. 먼저 배당을 해줘, 먼저. 늦게요, 먼저요?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금액 전액이 아니라 얼마를요? 전액이 아니라 얼마만? 일정액만. 일정액만이야, 일정액. 9천 중에서 3,400만. 전액을요? 3,400을요? 3,400만 원만 1순위로.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맞게 떨어졌어요. 그럼 저 세입자가 누구를 제끼는 거예요? 누구를? 1번을 제끼는 거예요, 먼저. 얼마를요? 전액을요? 3,400을? 일부만. 나머지는요, 밀려 2순위로. 근데 이 우선 변제권은, 위에 있는 우선 변제권은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해요. 확정일자부 임차권이라고 그래요. 무슨 임차권? 확정일자부 임차권이라는 표현을 쓰면 좋아요. 왜 좋아요? 이건 뭐까지 끌어들여야 돼, 뭐까지? 확정일자를 끌어들여야 돼. 그래서 이걸 넣어주면 헷갈리지 않아요. 무슨 임차권이라고 불러주어요? 왜냐하면 이거하고 구별이 딱 되거든. 이건 뭐를 갖추면 되니까, 이거는? 뭐가 필요 없음? 필요함, 필요 없음. 이게 시험 문제. 우선 변제권에는 투 타입이 있다. 하나는 무슨 변제권? 그냥 우선 변제권. 또 하나는 이 두 가지 장치로 보증금을 빼갈 수 있는데 이거는 1순위로 빼간다. 이거는 그럼 몇 순위로? 순서대로. 무슨 순서대로? 확정일자하고 이 날짜하고 비교해. 저당권 날짜. 너 저당권 언제 했어? 1월 달이야. 난 확정일자 언제 했어? 3월 달. 그럼 내가 늦어질게. 2순위로. 오케이. 이거는 몇 순위로? 저당권보다 1번보다 빨라요, 1번보다 늦게? 1번보다 여기는 빨랐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게요? 늦게 배당을 받는다. 순서대로. 그래서 보증금을 배당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확정일자부 임차권, 두 번째는 최우선 변제권. 두 가지 요건이 달라요. 결과도 달라, 배당 순서 결과도. 됐지요? 오케이. 자, 이 논의 구조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작동이 되고요. 참고로 이 논의 구조가 상가임대차에도 똑같이 작동돼요. 어디에도 똑같이? 상가임대차도 같은 맥락이에요. 상가임대차 C가 상가임대차는 주민등록을 해요? 사업자 등록을 할까요? 사업자 등록을 여기다 때렸는데 얘가 앞에 이미 저당권 융자받은 게 이미 있어. 이때 1번 저당권자가 이 상가를요, 경매를 치면 매매를 쳐요, 경매를 쳐? 그럼 이 세입자, 점포 세입자는 나 호프집 하고 있는데 그대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난다. 왜? 대항력이 없으니까. 오케이. 그죠? 그럼 배당에서는 몇 순위로? 이거 따져주면 돼요. 자, 그래도 주임법의 논의구조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논의구조는 구조가 아주 유사해요. 장치만 조금 달라요. 장치만. 자, 이렇게 해서 특별법까지 해서 입문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뒤에 나머지는 기본 강의에서 하나씩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달에
기분서를 통해서 하나씩 꼼꼼하게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달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1월 달 기분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